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일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매매의 여름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옥션장에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판매율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은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 동안 449개 부동산의 옥션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에 291개 부동산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167개 부동산이 옥션으로 판매됐는데 이는 전주 102개에서 증가한 것으로 매매율이 전주 35%에 비해 37%로 거의 변동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수준의 주택 재고가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옥션장은 2월과 3월 내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옥션에 나온 부동산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가 매매로 이어져 주택시장은 비교적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구매자들은 가격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인 판매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가격과 잠재 구매자들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옥션 후에 이루어질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 및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년 만기 금리는 2.5%인 반면 1년 만기 기대치는 3%를 웃돌았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와이카토 대학의 연례 경제학 포럼에서 이번 달 공식 현금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업계 지도자들의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기대는 가격 결정, 임금 요구,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이 핵심 인플레이션 압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ASB 수석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다가오는 2월 통화정책 성명이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설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연설에서 나온 의미는 기준금리 설정을 올리거나 내릴 임박한 서두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1%에서 3% 사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간 지점은 2%입니다. 아드리아노는 이러한 목표가 적절하지만 엔제통계청의 최근 경제성장 데이터를 예로 들면서 현실은 오늘날 정확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정 날짜를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2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ASB 빅토리아 쇼트 최고 경영자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금리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트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SB의 경제학자들은 지난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다음번 회의 이후에도 5.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ASB는 올해 2분기부터 중앙은행에 의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의 최신 경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9월 분기까지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금리 OCR 인하에 대한 8월 예측보다 늦은 시점으로 치우쳤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다른 데이터는 중앙은행이 8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인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아난가 오 아오테아로아에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인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워보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612-1297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군의 가장 소득이 낮은 일부 가구의 증가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최신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를 받는 가구의 아동수는 2023년 동안 증가했으며 12월 말까지 22만 2,500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5명 중 1명의 아이들이 복지 지원을 의존하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구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한 해 동안 증가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높은 식품 및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비용 압박이 여전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출신 가구의 40%를 포함해 어느 정도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보고한 아동 가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구세군은 식량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고위정책 분석가 폴 바버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는 노력의 영향을 누가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로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비용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지급하게 하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들의 소득이 더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잃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프리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시즌 키위 수확량은 훌륭해 보입니다. 이 마케팅 회사는 지난 시즌에 선적된 1억 3,300만 개의 키위를 상당 부분 증가시킨 약 1억 9,300만 개의 키위 트레이를 선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스프리의 최고 경영자 댄 매티스는 수확을 앞두고 지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일 품질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댄 매티스는 더 나은 예측 가격과 함께 더 큰 작물이 이번 시즌 더 강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예측치는 그린 키위에 대해 트레이당 $9로 지난 시즌 최종 과수원 게이트 수익률이 트레이당 $5.78와 비교됩니다. 썬 골드 키위 과일 수익률이 $12.35로 지난 시즌 최종 과일 수익률인 $9.97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마티스는 2022년 과일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일부 구매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스프리는 고객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대한 수요는 강력해 보입니다. 힘든 12년을 보낸 후 내년에 대한 많은 흥분이 있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수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스프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매티스는 말했습니다. B&Z 비즈니스 뉴질랜드 제조업 성과지수 PMI는 12월 43.1에서 3.9포인트 상승한 47.3포인트를 기록해 제조업 부문은 지난달 개선됐지만 11개월 연속 위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이면 섹터가 수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용 부분은 제외하고 PMI의 모든 하위 지수는 위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비즈니스 엔젯의 캐서린 비어드 이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용은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소폭 확대된 반면 신규 수준은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문은 8개월 연속 위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과 결합해 아직 확장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의 선임 경제학자 더그 스틸은 고용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규 주문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생산 및 수요 지표와 상충된다면서 PMI에서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체들이 최근 QSBO에서 노동력을 찾기가 더 쉽다고 보고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엔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어브,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7원 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1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84전입니다.